안녕하세요, 안재원 강사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캐논의 DSLR 카메라 5D 마크4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5막4, 5막4 이렇게 많이 부르니까 편의상 5막4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카메라는 2016년에 출시가 됐고요. 전작이었던 5D 마크3, 이제 5막3이라고 부르죠. 5D 마크3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가 좀 컸던 기종이기도 합니다. 5막3 같은 경우는 풀프레임 카메라의 대중화에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카메라로 유명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부족한 없는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프로는 물론이고 아마추어 사진관들도 아주 많이 구매한 제품입니다.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의 경우는 렌즈를 별도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번 구매를 했던 브랜드를 계속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기존에 썼던 렌즈를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캐논이나 니콘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러리스가 대중화되면서 소니 유저가 좀 많이 늘고 있긴 하지만요. DSLR 카메라는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스의 약자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1안 반사식 카메라라고도 불립니다. DSLR의 특징은 내부에 거울이 있다는 겁니다. 미러리스는 반대로 내부에 거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미러리스죠. 최근에 캐논도 미러리스 제품을 주력으로 내놓기 시작하고 있어서 DSLR 카메라는 앞으로 점점 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5막4는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논은 색감이나 성능이 좋아서 사진관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편이고요. 최근에는 영상 촬영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5막3에서 5막4로 넘어오면서 변화된 점들이 눈에 띄는데요. 센서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화소수가 늘어나서 사진의 해상도가 증가됐고 사진의 노이즈 제거 기술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또 다이나믹 레인지가 향상되어서 더 넓은 범위에 빛을 담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걸 보통 HDR,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부릅니다. 가장 밝은 곳부터 가장 어두운 곳까지 밝기 단계가 다양하다는 얘기인데요. 덕분에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밝은 곳부터 어두운 곳까지 더 다양한 범위의 밝기를 한 영상에 담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왼쪽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단자가 커버에 덮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단자가 숨어 있는데요. PC 단자, 마이크 단자, 헤드폰 단자, HDMI 단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상 촬영을 할 땐 여기에 외장 마이크를 연결하고 헤드폰을 꽂아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녹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렌즈 교체용 카메라들은 앞면에 렌즈 해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고 렌즈를 돌리면 분리를 할 수 있고요. 렌즈를 필요에 따라서 교체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 렌즈를 빼보면 이렇게 거울이 보이시죠? 상단을 보면 우측에는 커다란 LCD 패널이 가장 먼저 눈에 띄죠. 이 화면을 보면서 카메라를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LCD 패널 앞에는 왼쪽부터 화이트 밸런스, 드라이브 모드, 플래시, LCD 패널 조명 버튼 등이 차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립부 앞부분에 셔터 버튼이 있고요. 그 바로 뒤에는 메인 다이얼이 있습니다. 왼쪽을 보면 모드 다이얼이 있습니다. 뒷면을 보면 또 이것저것 아주 많이 있죠. 메뉴 버튼, 인포 버튼, 뷰파인더, 멀티 컨트롤러, 퀵 컨트롤 다이얼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작은 여기 멀티 컨트롤러, 퀵 컨트롤 다이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만 해도 뭔가 복잡하죠. 그런데 보통 상급 기종으로 갈수록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이렇게 바깥으로 많이 빼놓을수록 빠르게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프로 사진가들은 되게 다양한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렇게 손으로 바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해야 빠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중급기나 보급기 같은 제품들은 버튼 수가 적고 기능들이 메뉴 안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빠른 조작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한마디로 버튼이 많긴 하지만 익숙해지면 더 빠르고 더 편하게 조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카메라를 실제로 사용해 볼까요? 우선 카메라에 배터리를 넣어야겠죠. 배터리는 우측 하단에 들어갑니다. 이 배터리실 커버 해제 레버를 옆으로 밀면 잠금이 해제되고 커버가 열리죠. 여기에 배터리를 끝까지 밀어 넣으면 배터리가 장착됩니다. 이제 메모리 카드를 넣어줍니다. 우측에 있는 카드 슬롯 커버를 열면 두 개의 슬롯이 있는데요. 하나는 CF 카드용이고 뒤쪽에 있는 슬롯이 SD 카드용입니다. 두 카드 모두 라벨이 촬영자 쪽으로 향하게 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카드가 손상되지 않아요.
SD카드는 끝까지 넣으면 딸깍 소리가 들립니다. 카드를 잘 넣으면 커버를 닫아줍니다. 이제 전원을 켜야겠죠. 전원 버튼은 카메라의 상단에서 왼쪽에 있습니다. 모드 다이얼 아래에 보시면 ON, OFF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걸 우측으로 밀면 카메라가 켜집니다. 카메라를 켜면 배터리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LCD 스크린의 우측 하단에 보면은 배터리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현재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됐으니 촬영을 해볼까요? 사진 촬영의 기본은 좋은 자세입니다. 오른손으로는 카메라 그립을 잡고 왼손으로는 렌즈 아랫부분을 받치듯이 잡습니다. 오른손 검지로 셔터 버튼을 가볍게 누릅니다. 이때 양팔과 팔꿈치는 상체 전면에 가볍게 밀착시켜야 흔들림이 덜합니다. 카메라의 뷰파인더에 눈을 대고 구도를 잡습니다. 셔터 버튼은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셔터 버튼을 반누름 한 다음에 조금 더 세게 누르면 사진이 찍힙니다. 반누름을 하면 초점, 셔터 속도, 조리개를 결정하는 자동 노출 시스템이 실행됩니다. 그대로 손가락을 더 세게 꾹 누르면 사진이 찍힙니다. 사진 촬영 모드를 바꾸려면 상단에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줍니다. 이때 다이얼 중앙에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면서 돌려야 돌아갑니다. 셔터 버튼 뒤에 있는 이게 메인 다이얼인데요. 버튼을 누른 후에 이걸 돌려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뒷면에 보이는 큰 동그란 버튼이 퀵 컨트롤 다이얼입니다. 이 다이얼도 설정 값을 바꿀 때 사용합니다. 그 위에 보이는 게 멀티 컨트롤러인데요. 이건 8개의 방향키와 가운데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이 컨트롤러를 기울이면 그 방향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버튼은 누르면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를 사용하다가 설정을 바꿔야 된다면 뒷면에 있는 퀵 컨트롤 버튼을 이용해서 다양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노출 보정, 화이트 밸런스 등등 거의 모든 설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드 다이얼을 사용해서 원하는 모드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완전 촬영 모드를 제외하면 메뉴 화면 구성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완전 자동의 경우엔 거의 모든 걸 카메라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잘 다룰 줄 모르는 분이라면 완전 자동 모드로 찍어도 꽤 잘 나오니까 이걸로 두고 찍으시면 됩니다. 모드 다이얼을 보면 모드가 생각보다 다양하진 않죠. 고급 기종으로 갈수록 직접 수동 모드를 이용해서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DSLR 카메라는 광학식 뷰파인더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배터리 사용도 적고 어두운 곳이나 밝은 곳에서도 잘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뒷면에 LCD 화면을 보면서 촬영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땐 여기 보이는 라이브 뷰 동영상 촬영 스위치를 카메라 모양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LCD 모니터에 화면이 나타나고 셔터 버튼으로 사진을 찍어줍니다. 동영상 촬영도 알아볼까요? 동영상 촬영을 할 때는 라이브 뷰 촬영, 동영상 촬영 스위치를 비디오 카메라 모양으로 설정합니다. 피사체에 초점을 잡아주고 스타트 스톱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 촬영이 시작됩니다. 동영상이 촬영되는 동안에는 화면의 우측 상단에 녹화 중인 걸 알리는 빨간 동그라미가 표시됩니다. 촬영을 중단하려면 스타트 스톱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촬영이 중단됩니다.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싶을 때는 왼쪽에 있는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멀티 컨트롤러로 사진을 선택할 수 있고 터치로 사진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사진이 있을 때는 재생 버튼 아래에 휴지통 버튼을 누르면 사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터치로 아주 많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대부분의 메뉴 설정이나 조작을 터치로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 중에 화면을 터치해서 초점을 잡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캐논 5D 마크4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도 사진관에서 많이 쓰는 기종일 정도로 사진 품질은 아주 좋은 편이고 영상 촬영을 하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DSLR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부피가 좀 커서 오랜 시간 휴대를 해야 된다면 살짝 부담스러운 크기이긴 하죠. 콘텐츠 코리아 랩에 캐논의 렌즈가 몇 종류 더 있으니까 다른 렌즈도 사용해 보시면서 풀프레임 DSLR의 매력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